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Dual Superresolution Learning for Semantic Segmentation 이라는 주제고요. 이 올해 12PR 2020에서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제가 Semantic Segmentation을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해서 이 주제를 선정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Semantic Segmentation 문제에서 잠시만요. 혹시 지금 화면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는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을 연구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큰 이슈가 GPU 메모리의 한계로 인해서 트레이닝 세팅을 좀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기가 좀 어렵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그 트레이닝 세팅의 그 한계를 어느 정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슈퍼 레졸루션 아키텍처를 함께 러닝을 함으로써 세그멘테이션의 성능도 어느 정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 안에 슈퍼 레졸루션과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이 두 가지 타스크가 같이 적혀 있는데, 이 두 타스크를 멀티타스크 러닝의 컨셉으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의 퍼포먼스를 좀 더 끌어올린 그런 논문이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발표의 콘텐츠는 다음과 같고요. 그래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이라 하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의 좀 더 확장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게 되면은 각 픽셀마다 어떤 카테고리가 있는지를 분류해내는 그런 타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랑 비교해서 보면 사람은 다 핑크색으로 표현을 해주게 되고, 자전거는 다 녹색으로 칠해주는 것으로서 픽셀 레벨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아키텍처로는 그 PSP넷과 딥넷 V3 이 두 가지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키텍처는 가장 베이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능이 보장되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두 가지 아키텍처의 큰 틀은 이제 비슷합니다. 먼저 인풋 이미지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CNN을 거쳐서 인풋 이미지에 대한 그 피처 맵을 생성하게 됩니다. 아래도 마찬가지로 피처 맵을 생성하게 되고, 이 CNN에 의해서 생성된 피처 맵을 특정 모듈, 각 논문에서 이제 제안하고 있는 그 모듈을 가지고서 그 피처 맵에서 어떻게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좀 더 정교하게 뽑기 위한 그런 모듈을 이제 제안을 함으로써 애큐러시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PSP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라미드 풀링 모듈을 이제 제안함으로써 멀티스케일 인포메이션을 잘 캡처를 하도록 해왔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딥넷 V3 버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피라미드 풀링 모듈을 제안을 했는데, PSP넷에서는 피라미드 풀링 모듈을 인풋 피처 맵이 있으면은 멀티스케일로 풀링 과정을 거친 뒤에 멀티스케일 인포메이션을 뽑았다고 하면은, 이 아래 딥넷 V3 버전 같은 경우에는 피처 맵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아트록스 컨볼루션 레이어, 즉 흔히 얘기하는 그 다이얼레이티드 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지고서 멀티스케일 인포메이션을 뽑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타스크가 그러니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처음 도입이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이제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에서 처리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파스칼 BOC 이 데이터셋은 그냥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 하나만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다 백그라운드인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그 오브젝트를 얼마나 잘 잡아내는지. 그래서 이미지 안에 오브젝트 하나만을 타겟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큰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기보다는 그냥 그 오브젝트 하나만 담을 수 있는 레졸루션으로 이미지를 담았기 때문에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를 갖고서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허나 요즘에는 뭐 카메라의 성능도 좋아지면서 카메라로 이제 수집하는 데이터들이 대부분 다 이제 하이 레졸루션이 되고 최근에 하고 있는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의 연구도 대부분 다 이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처리하는 것으로 방향이 옮겨서 가다가 이제 거의 이제 그쪽으로 이제 수렴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 대해서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서두에도 언급드렸듯이 그 GPU 메모리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이제 처리하는데 리소스가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리소스가 부족해지는 이유는 먼저 하나로는 그러니까 이미지 레졸루션 자체가 크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지만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그 컴플렉스한 모델을 구축해야지만 그 세그멘테이션의 성능을 이제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이 클 뿐더러 모델도 컴플렉스하기 때문에 메모리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게 되고 그만큼 트레이닝 세팅에서 뭔가 조정을 함으로써 예를 들면은 뭐 배치 사이즈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뭐 인풋 이미지 사이즈를 그러니까 트레이닝 과정에서 사용되는 인풋 이미지의 사이즈를 줄여서 입력을 시켜야 된다든지 어느 정도의 그 트레이닝 세팅에 이제 좀 희생을 가져가면서 훈련을 진행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큰 것도 앞서 얘기와 좀 연결지어서 얘기할 수가 있는데 모델이 컴플렉스해졌기 때문에 이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커지는 문제가 동반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기껏 그 성능이 좋은 아키텍처를 만들어 놨는데 리얼타임에는 그러니까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이제 적용시키기가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느냐? 먼저 첫 번째로는 라이트웨이트 아키텍처를 이제 구축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이렇게 라이트웨이트 아키텍처를 구축하게 되면은 리소스를 아낄 수가 있고 이제 코스트를 좀 더 줄여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도 감소를 시킬 수가 있다는 이제 장점은 있습니다만 라이트웨이트 아키텍처를 가져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액큐러시 로스가 발생이 되는데 이게 라이트웨이트를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라이트웨이트 아키텍처를 구축하면은 성능이 감소되는 거는 막을 수가 없지만 이걸 얼마나 막을 수 있냐, 낮아지는 걸 어느 정도로 최소화할 수가 있느냐가 문제인데 일반적으로는 라이트웨이트를 구축하면은 그 로스를 그 퍼포먼스 로스를 미니마이제이션 시키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좀 트레이닝 셋업을 다르게 가져가는 방법이 있겠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트레이닝 인풋 사이즈를 작게 가져가는데 그 안에서 어떤 식의 테크닉을 써서 그 인풋 이미지의 로스를 상쇄시켜 줄 수 있을지 그러한 방향으로도 좀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페이퍼에서는 접근하는 방법이 트레이닝 인풋을 작게 가져가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는 이제 최대한 정교하게
생성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시메트릭 세그먼테이션 타스크에서 트레이닝 이미지의 셋업을 어떻게 했었냐고 하면요. 예시는 이제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이 되겠고요. 이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은 시티씬을 이제 담고 있는 이미지이며 레졸루션이 2048 x 1024 굉장히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에 레이블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하이 레졸루션의 마스크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통 트레이닝 과정에서 이미지 인풋의 세팅을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가져갈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인풋 이미지를 n분의 1로 다운샘플링을 시키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같은 경우에 장점은 전체 이미지를 어쨌든 다 집어넣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글로벌한 씬을 더 잘 캐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인풋 이미지의 레졸루션을 줄였기 때문에 인포메이션 로스가 발생이 되고 상대적으로 좀 디테일이 요구되는 예를 들어 뭐 신호등의 이런 폴이라든지 아니면 트리의 그 가지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놓치는 경향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캐치해내기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세팅 투와 같이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그 W by H by W의 사이즈로 그냥 크롭을 해내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식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크롭된 부분 안에서는 인포메이션 로스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앞서 지적되었던 뭐 디테일한 정보를 잃어버릴 수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는 있지만 전체 이미지를 다 가져다 사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인포메이션을 캡처하는 데는 위의 방식보다 세팅 1보다는 좀 더 취약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세팅에 따라서 사실 그 장단점이 다 있는 방식이어서 이거는 뭐 메서드에 따라서든지 아니면은 그 리얼월드 어플리케이션 아니면은 뭐 포커스, 그러니까 이피션시에 포커스를 둔 건지 액큐러시에 포커스를 둔 건지에 따라서 이 인풋 세팅을 좀 다르게 가져가곤 하는데요. 지금 이 제안하고 있는 논문에서는 트레이닝 세팅을 오른쪽 이 핑크색 박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 이미지는 전체 이미지를 가져가면서 n분의 1로 다운 샘플링을 시킨 RGB 이미지를 가져가고 마스크는 오리지널 사이즈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지금 하려고 하는 방향이 뭐냐면은 이 인풋 다운 샘플링된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은 기존에는 이제 세그먼테이션을 한다고 하면은 이 인풋 이미지만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오리지널 사이즈의 세그먼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여기 새로운 하나의 브랜치를 더 추가를 해서 다운샘플링된 인풋 이미지를 오리지널 인풋 사이즈로 슈퍼 레졸루션을 시켜주는 그 모델을 하나 구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그멘테이션, 그 하나의 아키텍처 안에 세그멘테이션 브런치와 슈퍼 레졸루션 브런치 두 개의 브런치를 사용을 해서 멀티타스크 러닝을 진행을 함으로써 세그멘테이션의 애큐러시를 끌어올려 보겠다라고 하는 게 이 저자의 프로포즈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가 앞서 그 슈퍼 레졸루션 노드를 그 브랜치를 추가함으로써 성능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인트로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능이 어떻게 변했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파란색 세모로 표현되어 있는 거는 그 ESP-NET이라는 아키텍처이고요. 이거는 좀 라이트웨이트 아키텍처여서 애큐러시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조이고 딥랩 V3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컴플렉스한 아키텍처여서 속도는 느리지만 애큐러시는 높은 그런 모델이어서 네, 일단 이 저자는 라이트웨이트 아키텍처와 컴플렉스한 아키텍처, 이 두 아키텍처의 본인들의 메서드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더 끌어올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두 가지 모델을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본인들의 그 이전에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하지 않은 그냥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로 이제 돌렸을 때는 파란색 또는 이 녹색 원으로 표현이 된 것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에 상응하는, 죄송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X축은 인풋 이미지 사이즈고요. 이 저장은 이제 인풋 사이즈를 다양하게 가져가면서 1024 x 2048의 마스크를 생성했을 때 그 애큐러시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애큐러시에 대한 정보가 이제 Y축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세모원, 녹색 원은 본인들의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베이스라인 아키텍처를 돌렸을 때 나온 성능이고, 이 세모와 원은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을 해서 돌린 결과에 대한 애큐러시입니다. 그래서 당연한 얘기지만 인풋 사이즈가 작을수록 뭐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했든 안 했든 간에 상대적인 그 애큐러시는 좀 낮은 편이고, 인풋 사이즈를 올릴수록 애큐러시 수치가 이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거는 좀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했을 때 얼마큼 끌어올렸냐. 그래서 위로 화살표, 여기 까만색 화살표만큼 성능이 개선됐다고, 본인들의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이 까만색 화살표만큼 성능이 개선됐다고 보실 수가 있는데, 대체로 많게는 5%까지는 개선이 되었고, 대략적으로는 한 2에서 2.5% 사이에 개선이 있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허나 이 아키텍처 안에 이 제안은 아키텍처 안에 슈퍼 레졸루션 브랜치까지 추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이 슈퍼 레졸루션 브랜치는 트레이닝 과정에서만 사용하는 거고, 테스트 과정에서는 세그멘테이션 브랜치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테스팅하는 과정에서는 오리지널 아키텍처와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이제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인트로였고요. 네, 질문 있으시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저자가 이제 제안하고 있는 아키텍처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체 아키텍처를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로우 레졸루션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앞서 그 PSP넷이나 딥랩 V3 플러스를 얘기할 때처럼 CNN 인코더, CNN이라는 모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CNN을 통해서 인풋 이미지에 대한 피처 맵을 생성하게 되고, 그래서 이 위에 브랜치는 이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하는 브랜치고, 아래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을 생성하는 브랜치인데, CNN 인코더는 이제 동일한 CNN 인코더를 사용하고, 그래서 뽑힌 이제 CNN 피처 맵에 대해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하는 이제 모듈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 디코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디코더를 거쳐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생성해주고, 아래 브랜치는 이제 슈퍼 레졸루션에 관련된 이제 디코더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슈퍼 레졸루션,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를 이제 얻게 됩니다. 위에서 생성된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는 그라운드 트루스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와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적용하게 되고, 생성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로우 레졸루션의 그 원본 이미지,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와 이제 MSE 로스를 사용을 해서 그 로스를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운데 이제 FA 로스라고 있는데, 이 FA 로스는 이제 피처 어파이니티, 그러니까 피처가 이미지 리즌 간의 그 피처의 코릴레이션이
일치해야 된다는 그런 로스를 추가를 한 건데, 이 인풋 이미지가 인코더를 거치고, 그 다음에 그 세그멘테이션 디코더를 거치고 나온 파이널 레이어 피처 맵과 그 슈퍼 리졸루션 디코더를 거쳐서 나온 파이널 레이어 피처 맵 간에 그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픽셀 레벨에서의 그 페어와이즈 시밀러리티가 똑같아야 된다는 그런 로스를 일단 추가를 한 건데요. 그 내용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앞서 그 전체 아키텍처를 그 피처 어파이너티 파트는 이제 제외를 하고 그 시메트릭 세그멘테이션 브런치와 그리고 그 슈퍼 레졸루션 브런치만을 가지고서 이제 표현을 한 부분인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인코더를 거쳐서 그 피처 맵을 얻게 되고, 이 피처 맵을 가지고서 세그멘테이션 디코더를 거쳐서 이 인풋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의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를 1차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운데에서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추가를 함으로써 여기서 오리지널 인풋 사이즈, 그러니까 인풋은 512 x 1024, 허나 이 원본 사이즈는 1024 x 2048 사이즈이기 때문에 2배로 업샘플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샘플링을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가지고서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SISR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 이게 사이테이션을 깜빡하고 안 당하랬는데 2017년에 비디오 슈퍼 레졸루션 하는 그 알고리즘, 그러니까 퍼포먼스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서 좀 리얼타임으로, 그러니까 이피션시한 그 아키텍처를 가지고서 이제 구현을 한 그 디코더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투 트랙으로 이 모델이 이제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만. 예. 이거는 바로 여기 세그멘테이션 마스크 할 때 디코더가 바로 전 그 업샘플링 하기 전에 그 사이즈를 여기 지금 얘기하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엔코더에서 디코더로 가는 건 어쨌든 마지막까지 가는 게 마지막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이 슈퍼 레졸루션 사이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 전에 원래 오리지널 사이즈가 있는 거랑 그 디코딩 오퍼레이션이 뭐 특별히 다른가? 그러면? 디코딩 오퍼레이션은 특별히 다른 거는 없고요. 여기서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기존의 에피소드들 같은 경우에는 인풋 사이즈가 512 x 1024면은 이 생성되는 그 피처 맵의 그 마스크의 사이즈도 인풋 이미지와 동일하게 512 x 1024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허나 이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거는 이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도 오리지널 마스크 사이즈를 가져가기 위해서 2배로 업샘플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이 2배의 업샘플링 할 것을 디컨볼루션 레이어로 구현했다라는 내용만 이제 좀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오른쪽은 그 세그멘테이션 트랙이랑 그 슈퍼 레졸루션 트랙에서 파이널 레이어 그 피처 맵을 생성을 해본 건데, 사실 뭐 세그멘테이션 파트 가운데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파트에서 온 그 피처 맵인데 전체적인 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간간히 좀 디테일들을 좀 놓친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그 느낌이 듭니다. 그 아래의 그림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슈퍼 레졸루션은 좀 더 세그멘테이션 파트의 피처보다는 좀 더 디테일한 인포메이션을 잘 잡아내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어, 여기가 지금 네, 어디죠? 이 파트가 지금 거기 이 왼쪽 그림에 어디에서 있는 그 왼쪽 피처 그림, 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 이 마스크가 바로 생성되기 이전이랑 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가 생성되기 바로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널 레이어 피처입니다. 그런데 그게 SR로 바로 리컨스트럭션 되기 전에 피처가 그렇단 말인가? 네, 한 레이어만 맞습니다. 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비록 이 슈퍼 레졸루션 파트를 추가를 해서 디테일을 좀 더 살려보겠다라고 저자가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투 트랙으로 구성을 해도 세그멘테이션 파트의 퓨처 맵이 아직도 좀 뭔가 디테일이 덜 살아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저자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한 게, 네, 그 피처 어파이너티 로스라는 것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 피처 어파이너티 로스라고 하면은 앞서 간략히 언급은 해드렸지만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에서의 그 파이널 레이어 피처 맵과 그 슈퍼 레졸루션 트랙에서의 파이널 레이어 피처 간의 그 리전 와이즈 시밀러리 그러니까 리전 페어 와이즈 시밀러리티가 일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버린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널 레이어의 피처 맵이 4x4 곱하기 이제 채널 디멘전이라고 하면은 총 16개의 스페셜 포인트가 있을 거고 이 16개의 스페셜 포인트 간의 시밀러리티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밀러리티 구하는 방법은 그 2번 수식과 같이 그냥 노멀레이즈 된 각 스페셜 포인트의 피처를 노멀라이제이션 시킨 거를 페어와 그 내접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그래서 그 세그멘테이션 파트 쪽에서 얻은 피처 어파이너티 맵과 그러니까 피처 시밀러리티 맵과 슈퍼 레졸루션 파트에서 생성된 피처 시밀러리티 맵 간의 디스턴스가 작아야 된다라는 로스를 1번과 같이 이제 추가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 세그멘테이션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파트에서의 파이널 레이어 피처가 좀 더 정교하게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험 파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앞서와 같이 보여드렸던 그 파이널 레이어 피처 맵은 그 익스페리먼트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결과들을 종합을 해서 어느 정도 개선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면은 인풋 이미지 사이즈는 256 x 512로 가져가고 아웃풋 사이즈도 동일하게 256 x 512. 즉 이 저자가 제안하고 있는 메소드는 사용하지 않은 방법으로 성능을 측정했을 때고 이때는 이제 54.5. 이 빼고는 일단 그 메소드는 ESPN의 V2를 갖고서 측정했을 때 54.5의 성능을 보여줬고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SSSR이라는 게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슈퍼 레졸루션 파트 그러니까 슈퍼 레졸루션 파트 없이 그냥 세그멘테이션 트랙만 있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이때 인풋 사이즈는 동일하고 아웃풋 사이즈는 512 by 1024로 늘렸을 때 약 1.2%의 개인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트랙까지 추가를 했을 때 바로 위에 슈퍼 레졸루션 트랙만 그 세그멘테이션 트랙만 있었을 때보다는 약 또 1.2 정도의 개인이 발생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래서 피처 어파이너티 로스를 추가해서 얻은 결과에서는 거의 위의 방식보다는 3 가까이 이제 성능이 개선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도 마찬가지로 파트 하나하나를 이제 추가할 때마다 성능이 개선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피처 어파이너티 로스를 추가했을 때
성능이 시그니피컨트하게 이제 개선이 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스를 어떻게 구성했냐고 하면은 먼저 이 로스로는 이제 세 가지가 주어지고 있는데요. 세그멘테이션 로스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주어지고 슈퍼 레졸루션 로스,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 로스로는 이제 MSE 로스가 주어지고 있고요. 그 피처 시뮬러티 매칭 로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또 이제 그 피처 맥감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 피놈을 가지고서 이제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탈 로스는 결국 이 세 가지 로스를 이제 더한 것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메인 타스크가 세그멘테이션이다 보니까 세그멘테이션에 관련된 C 로스를 기준으로 1을 두고 서브 타스크인 슈퍼 레졸루션에 관한 로스는 웨이트를 0.1로 둡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피처 어파이니티 로스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앞서 그 실험 결과에서도 증명이 되었듯이 피처 어파이니티 로스가 피처 어파이니티를 적용함으로써 성능 개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웨이트도 이에 대한 웨이트를 거의 1을 줌으로써 좀 높은 웨이트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는 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뭐 MSE 로스가 어떻게 구해지는지 정리를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디테일하게는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feature affinity loss인데 아까 그 전 슬라이드에 그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여전히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여기 밑에 보면은 consider spatial position ij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f of i하고 f of j는 무슨 의미예요? 여기서는? 이게 FI는 일단 이 주황색 4x4 매트릭스 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요, IJ는 이 4x4 공간 안에서의 그 스페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F0, F1, F2, F3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괄호 안에 있는 것만 보시면은 이 피처 멤버 노멀라이제이션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i번째 포인트랑 뭐 j번째 포인트 간의 피처 내적으로 이 두 스페셜 포인트의 피처 간의 그 코릴레이션을 이제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잖아. FI하고 FJ. 이 2디멘션인데 인덱스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난 지금 무슨 다시 새로 정렬을 한 건지 오르닝을 다시 한 건지 아니면은 다른 의미인지 난 지금 이게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이거 I는 지금 이게 2D로 4x4 그럼 총 16개의 픽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냥 그 I랑 J가 0에서 15까지의 값을 가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J는 그러면 저기 다른 여기 다른 포지션, 스페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 벡터라이즈 해가지고 인디비주얼 코릴레이션을 찾는다 이 말이지. 예,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S of IJ는 그 코릴레이션이 나오는 거고 픽셀 to 픽셀 그리고 셀 코릴레이션도 들어간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는.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은 오케이. 그래서 2번과 같은 과정을 위에서도 처리를 하고 아래에서도 처리. 그래서 따로 처리를 해서 여기 거리를 이제 측정하겠다. 예, 맞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이건 어쨌든 그 피처 밸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옆 픽셀과의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되느냐 둘 다가 다 비슷하게 나오는 걸 측정하겠다. 결국 맞습니다. 로컬 topographic similarity를 지금 매저하겠다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메소드는 소개가 끝났고요. 이제 익스페리먼트 리졸트들을 살펴볼 텐데, 사실 이 테이블은 그 컨트리뷰션을 얘기하면서
이 페이지에 있던 결과가 사실 이제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 위에 테이블 위에 그룹을 보게 되면은 ESP넷으로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할,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모델을 그대로 사용했을 때랑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적용했을 때의 절대적인 그 MIO 수치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아래에는 본인들의 이제 메소드를 사용함으로써 성능 개선이 얼마나 이루어졌느냐에 대한 개인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메소드 적용하면은 인풋 사이즈를, 이게 위에가 이제 나타나는 게 인풋 사이즈인데요. 인풋 사이즈를 어떻게 가져가든 일단 개인이 있다는 것을 이제 입증해 보이고 있고요. 이제 G플롭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나타내긴 했지만 이 본인들의 메소드를 이제 적용했을 때와 안 했을 때는 일단 G플롭스는 차이가 없고요. 그리고 인풋 이미지를 점점 크게 가져갈수록 플롭스도 이제 좀 올라간다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보여주고 싶어서 같이 정리를 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딥랩 그 세그멘테이션 모델을 이제 딥랩 V3 플러스로 가져갔을 때도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네, 입증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아키텍처가 라이트웨이트 아키텍처든 아니면 헤비 컴플렉스 아키텍처든 그런 것을 가리지 않고 잘 수행을 해내고 있고, 또 퍼포먼스가 향상이 되면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이제 똑같이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 서두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그대로 일치하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리조트와 이제 비교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위에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리조트를 보면은 그 성능이 아래로 갈수록, 그러니까 성능이 좀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진 않지만 성능이 어느 정도는 좀 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G플롭도 이제 점점 오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의 결과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본인들의 아키텍처는 앞서 일단 자체적으로 본인들의 메소드와 비교한 결과를 봤을 때, 또 여기서는 ESP넷이랑 딥랩 V3 플러스뿐만이 아니라 빗선의 DAB넷, 또 PSP넷 이 추가적인 아키텍처에 대해서 더 실험을 하였고, 이에 대해서도 그 성능 개선이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했고, G플롭스가 이제 변화가 없는 것도 이제 입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퍼포먼스와 이제 G플롭스 간의 그 트레이드 오프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에큐러시와 이피션시 간의 이제 그 트레이드 오프도 어느 정도 잘 극복을 했다는 것을 이제 이 테이블로도 어느 정도 입증을 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아래에 이 딥렉스 B3 플러스나 PSP넷 같은 경우에는 더블 데거로 뭐 그 포스트 픽스가 붙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멀티 스케일 인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결과를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이제 싱글 스케일 인퍼런스, 그러니까 앞서서까지 얘기한 건 다 싱글 스케일 인퍼런스를 사용한 것인데, 싱글 스케일 인퍼런스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당연히 멀티 스케일 인퍼런스를 사용하면은 성능 개선이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다만 이제 G플롭스가 기하도 좀 많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자가 갑자기 왜 여기서 멀티스케일 인퍼런스를 추가했는지 좀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이거 빼고만 보면, 이거 멀티스케일로 결과를 뽑은 부분만 빼고 보면은 앞서 얘기한 그런 결론들이 다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마스크가 어떻게 생성됐는지를 이제 한번 볼 텐데요. 그리고 딥랩 V3 플러스가 그 베이스라인 모델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딥랩 V3 플러스를 그냥 돌렸을 때, 그리고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시켜서 딥랩 V3 플러스를 적용을 시켰을 때 보면은 이 하이라이트 된 부분에서 개선이 많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과 맨 아래쪽 그림은 그 디스클래시피케이션 문제가 없어진 것을 어느 정도 완화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두 번째 그림과 이 세 번째 그림은 좀 디테일이 좀 더 강조됐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는 그 라이트, 이 노란색 부분으로 표현된 이 라이트가 좀 약간 원형 같이 좀 울퉁불퉁하게 이제 생겼다고 하면은 이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함으로써 이 라이트가 좀 더 데모한 모양으로 이제 좀 더 샤프하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 세 번째 그림도 이 사람 그룹인데요. 이 딥랩 V3 버전을 딥랩 V3 플러스를 그냥 그대로 돌렸을 때는 사람들이 이제 좀 뭉개져서 표현되는 감이 있다고 하면은 딥랩 V3 플러스에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했을 때 여전히 뭉개지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 딥랩 V3 플러스를 그냥 돌렸을 때보다는 조금 더 샤프하게 나오고 있다고 본인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이 페이지에서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 트랙에서 이제 파이널 레이어 피처 맵이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마찬가지로 딥랩 V3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서 뽑은 피처 맵이고, 이 인풋 이미지가 2분의 1로 다운 샘플링 된 상태로 시작을 해서 뽑은 피처 맵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하지 않고 세그멘테이션 트랙에서의 파이널 레이어 피처를 뽑았을 때 뭔가 디테일이 좀 덜 사는 느낌이 전체적으로 드는 반면에 본인들의 메소드, 그러니까 슈퍼 레졸루션 트랙까지 추가를 해서 트레이닝을 시킨 뒤에 거기다가 이제 어파이너티 로스까지 이제 추가를 해서 트레이닝을 시켰을 때 세그멘테이션 트랙에서의 파이널 레이어 피처가 좀 더 디테일이 좀 더 잘 살아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뭔가 피처 맵들이 좀 더 샤프하게 표현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와이즈 임프루브먼트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대부분 카테고리에서는 뭐 개선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서 본인들의 메소드를 적용함으로써 성능 개선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폴이라든지 트래픽 라이트, 퍼슨 라이더, 그리고 또 여기 강조는 안 했지만 버스에서 좀 많은 그 임프루브먼트가 있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퍼슨이나 라이더 이 두 가지는 뭔가 사람에 대한 쉽도 어느 정도 앞서 보여드렸던 이 세 번째 이그젬플처럼 사람이 좀 멀리 있을 때 좀 샤프하게 잡아내기 어려웠던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라이더나 펄선 두 클래스에서 큰 임프루브먼트가 있었고, 그 폴이랑 트래킹 라이트도 이 두 번째 예시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메소드를 가지고서 이제 이미지 슈퍼 레졸루션을 했을 때 어떻게 얼마나 개선이 됐는지도 논문에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왼쪽은 그 인풋 이미지, 그 로우 레졸루션 인풋 이미지이고요. 이 인풋 이미지를 그대로 바이큐빅 업샘플링을 해서 그대로 보여줬을 때는 굉장히 뭉개진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본인들의 구축한 메소드를 가지고서 그 슈퍼 레졸루션 결과를 뽑아봤을 때 뭐 완벽하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어느 정도 좀 더 클린한 이미지를 획득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좀 위에 이그샘플은 눈에 그 차이가 어느 정도 눈에 띄는데, 아래 샘플 같은 경우는 제 눈에는 차이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슈퍼 레졸루션 메소드를 이용을 해서 시메틱 세그멘테이션 타스크를 세그멘테이션의 애큐러시를 좀 더 끌어올려보도록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결과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본인의 메소드를 기존에 이제 구축되어 있던 모델에 본인들의 메소드를 추가함으로써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뿐더러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는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본인들의 그 메소드가 이제 유용하다는, 그러니까 효과적이라는 것을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네, 발표는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그 슬라이드 13으로 한번 또 다시 들어가봐요. 예. 그 지금 요 그림 올라가 이해가 지금 안 되는데, 네네. 그러니까 피처 어피니티 로스를 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마스크는 로우 레졸루션이고, 그러니까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는 이제 로우 레졸루션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슈퍼 레졸루션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 뭐 약간 코릴레이션을 갖다 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요 그림상에서는 그게 이제 뚜렷해지가 안 보이거든. 지금 둘 다 뭔가 하여간 어느 정도 계속 지금 이제 그 피처 맵을 그 피처 어피니티 전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그 4x4 그 저희가 있잖아요, 그렇죠? 4x4 채널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 하고 아래 있는 거 하고. 거기서 나온 그 아웃풋에 대한 사이즈가 하나는 슈퍼 레졸루션,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이고 하나는 로우 레졸루션이라는 건가? 근데 이 논문에서는 그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도 오리지널 마스크 사이즈로 업샘플링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그 방향을 잡아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슈퍼 레졸루션 이미지, 그러니까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로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와 동일한 사이즈의 피처 맵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 그림에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여기 그 위에가 이제 세그멘테이션 트랙이 되는데요. 인풋 이미지가 512 x 1024로 들어가더라도 세그멘테이션 마스크는 1024 x 2048로 오리지널 사이즈의 마스크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 논문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러니까 업샘플링하는 부분은 또 이제 디컨볼루션 레이어로 이제 구현을 했고요. 그래서 어파이너티 로스를 구하는 부분에서 이 피처 맵을 이 디컨볼루션 레이어를 거쳐서 업샘플링된 그 피처 맵에 대한 업샘플링된 피처 맵에 대해서 어파이너티 로스를 구하는 것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그 레졸루션은 둘 다 동일하다. 네, 맞습니다. 거기에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 이 채널 숫자가 똑같은가 그럼 여기서도? 채널 디멘전이요? 사실 1번 슬라이드에 보면은 채널 숫자가 다른 것 같은데. 이거는 그 이미지에 대한, 그러니까 그 하이 레졸루션 이미지에 대한 그 채널 디멘전이어서 RGB 컬러니까 3디멘전이고, 이거는 그 시티스케이프 클래스. 19는 뭐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 19는 그 시티스케이프의 클래스 개수가 19여서 여기 19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채널을 11개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한단 말인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박사님께서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이 그렇지. 여기 채널 디멘전. 근데 그거는 사실 크게 그러니까 채널이 꼭
채널 디멘전이 꼭 일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거 2번 수식으로 그 스페셜 포지션 간의 시밀러리티를 구하는데요. 지금 네, 2번 수식은 이 주황색 지금 네네 네, 그 논문을 보면은 저도 네, 이게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네,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논문을 보면은 일단 네, 채널 수가 다르잖아요, 지금. 네 그, 맞습니다. 네, 그 세그멘테이션 브랜치랑 그 SR 브랜치에서 나오는 채널 수가 달라지는데 네, 네, 그 채널을 일단 맞추려고 해서 1:1 컨볼루션을 해서 네. 채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지금. 음, 채널을 3채널로 맞춰놓고 네, 맞춰놓은 3채널에 대한 피처 값들이 서로 다를 수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네, 그 각각 나온 피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각자들에 대한 코베리언스들을 계산을 해서 코베리언스의 경향이 비슷한지를 저 FA 로스에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네, 그림에서 보면은 저게 네, 이해가 안 갔었는데 보니까 1:1 컨버루션을 해서 3채널로 동일하게 맞춰놓는 작업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안 네, 되면은 네, 하나는 19채널이고 하나는 3채널이면은 네, 네. 계산을 할 수가 없겠죠. 예. 음, 근데 제 생각은 다른 게 이 부분은 그 피처 맵이군요. 그러니까 이 피처 맵이다 보니까 앞선 페이지처럼 19채널이거나 3채널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채널 지금 보면 디멘전이 네, 논문에서 보면은 그 문구가 나와요, 지금. 그런가. 어, 1:1 컨버루션에 네,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채널이 서로 다르면은 네, 네, 사이즈는 일단 같잖아요. 스페셜 네, 사이즈는 같은데 채널이 다르고 있으면은 저것들을 비교를 못 할 거잖아요. 음, 그래서 네, 네, 지금 FA 로스 설명하는 부분에서 보면은 네, 네.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실제로. 네, 네. 네. 음, FA 네, 로스를 적용하기 전에 예, 예, 그 채널을 맞춰주는 작업을 보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면은 예, 채널 수가 같아지고 있잖아요. 지금 네, 네, 맞습니다. 그 전에는 19채널짜리랑 3채널짜리가 나오잖아요. 예, 제가 이 논문을 읽어보면서 그런 내용을 좀 기억이 잘 없어가지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여전히 이 피처 맵 간의 그러니까 하나의 피처 맵 안에서 두 포지션에 대한 이제 코릴레이션을 구하는 거고 뭐 이 두 포지션 간의 코릴레이션 구하는 건 또 내적으로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의 피처 맵 안에서 시밀러리티를 구하는 것 내적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채널 디멘전이 맞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어차피 이 시밀러리티 맵 같은 경우에는 그 스페셜 포지션 개수 바이 스페셜 포지션 개수의 크기로 어, 매트 그 크기의 매트릭스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매트릭스 간의 이제 디퍼런스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 위에 부분 주황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의 채널 디멘전이 맞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사실 이 피처 파이너티 로스를 이 논문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논문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는데 그런 논문에서도 활용하는 방향이 뭐 고보나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뭐 맞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대부분 활용할 때는 채널 디멘전을 꼭 맞추지 않고서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더 있으신가요?
아주 재밌는 논문 지금 저희들한테 설명해줘서 고맙고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다뤘던 문제인데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특히 버스 같은 거는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항상 애먹었던 게 버스였는데 여기서도 뭔가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얻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